자, 미국 국무부는 앞에 제가 일부에 말씀드린 북한의 핵시설 은폐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하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 선언하고 돌아섰을 경우에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을 사람은 누구겠는가? 상식적으로 보면 트럼프인데요. 이 트럼프는 아마 저 사람의 성격상으로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건데 김정은이가 쏘겠다. 그리고 김정은과 문재인이 했던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 했는데 그 판문점 선언 내용이 북한의 비핵화를 하지 않기 위한 내용이었지 비핵화를 하기 위한 합의가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문재인이 그 책임을 이렇게 뒤집어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 핵시설을 은폐하고 핵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할 거라면서도, 그런데 현재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방정보국의 북한의 핵시설이 핵생산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미북 회담을 한 지가 2주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이 비핵화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폼페이오가 지금 추가 협상을 위해 양측이 신속하게 곧바로 움직일 거라고 말했다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 답변을 회피하고 병병 돌리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미국 시간으로 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핵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북한이 미국에 알려 몇 주 내에 사찰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관해 매우 진지하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긍정적인 교감을 이렇게 하고 있고 김정은과 정말 잘 어울렸고 매우 잘 통했고 그가 진심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의를 하고도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이 빠져나갈 이렇게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전히 워게임이라고 하고 남미 훈련이 미친 짓이고 그리고 돈을 써대는 짓이다라고 하는 천박한 말을 그대로 또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런 북한과의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이 CVID가 아니라 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인권 개선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은 대화에서 핵심이 북측이 김일성 수령 체제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데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것이 한심하기 그지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이 주민에 대한 저런 독재 체제를 보장해 주면서 비핵화를 추진하는가.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북한의 인권 개선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부가 돼야 된다. 무조건 북한의 비핵화만 하고 독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의 인권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비핵화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6월 27일 미 하원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 통과가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고 하는 것이 매우 비생산적이며 충격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한국 정부는 대북 정보 유입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아주 가까운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요,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제요, 전쟁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끝내는 것, 즉 빨리 비핵화를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제안을 했고 김정은은 이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정보국에서 이렇게 흘린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과의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이고 김정은은 전쟁 초반에 죽거나 부상할 거라면서 사상자 명단 제일 위에 이름을 올리게 될 거다, 이러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고생을 하는데 북한이 수많은 미사일과 폭탄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시기도 이제 끝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부 사람이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은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 평화냐 전쟁이냐 둘 중 하나야에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모두 제거해서 평화로운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이 미국의 한 방송과 녹화 인터뷰에서 대북 양보론과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일축했는데요. 우리가 북한에 주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들이라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트럼프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대부분 중단한 것이나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또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많은 것들을 북한한테 이미 던져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시설만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미들버리 대학 국제학 연구소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난달 트럼프와 이 김정은 간에 정상회담을 하던 그 시기에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화학재료연구소 미사일 공장의 외벽 건축을 마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에는 이 건물이 없었지만은 5월과 6월 사이에 수개의 건물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함흥 공장 인근에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설이 2개나 더 있다고 지금 이 연구소는 밝혔고, 한 시설에는 새로운 입구로 가는 새 도로가 만들어졌고 다른 시설은 폐기돼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즉 핵을 이렇게 더 만들기 위한 연료를 갖다가 이렇게 더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ICBM 생산도 늘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소의 데이비드 서멀러 연구원은 고체 연료 미사일을 생산하는 시설의 확장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을 했고요. 북한의 함흥의 이 공장은 고체 연료와
ICBM을 제조하는 시설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38 로스는 영변의 핵연구센터가 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8월 함흥미사일 공장을 방문해서 로켓 고체 연료 생산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사 실험을 하고 공개를 했던 미사일 대부분은 ICBM을 포함해서요. 발사장에 수시간 세워놓고 발사 직전에 액체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고체 연료를 이렇게 개발해서 바로 달기만 하게 된다면 숨겨놓고 고체 연료까지 달아서 노출시킨 다음에 몇 분 안에 바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아직 고체 연료를 넣어서 장거리로 ICBM을 발사하는 기술을 확보 못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머지않아 결국 이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왔는데 지금 북한의 함흥미사일 이 공장에서 이걸 갖다가 만들기 위한 시설들을 지금 확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미국의 이 외교 정책 전문가가 매우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대북 정치 자본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회수하지 않고는, 즉 이익을 보고 회수하지 않고는 실패를 한 채 손을 빼기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심리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대요. 은행에 가서 300만 달러를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이 빌린 사람의 문제지만은 은행에서 3억 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못 갚은 사람 문제뿐만 아니라 은행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빌려준 은행도 결국은 돈을 빌린 사람이 망하면 둘 다 같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에 대마 불사라고 too big to fail, 너무 크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만만한 리먼 브라더스나 죽이고 나머지 골드만삭스니 메릴린치니 뭐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니 이런 회사들은 다 살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도 북한에 금전적인 것이 아니지만은 정치 자본을 투자를 해서 아주 풀베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미국의 모든 대외 정책 기득권층의 조언을 무시하고 싱가포르에서 위험천만하게 김정은을 만났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모험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북한이 또 실패를 하는 거지만은 트럼프 자신도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김정은에다가 선불을 지불을 했는데 그 선불이 뭔가 하면 김정은이 매우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훌륭한 협상가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몇만 명 중에 한 명 나오는 인물이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이 도발적이다라고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고 군사훈련에 들어가는 돈을 아꼈다라고 하면서 군사훈련을 미친 짓이라고 엊그제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이가 중국이나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엄청난 선불을 트럼프가 줘버린 거예요. 그 대가로 자기는 김정은으로부터 반대급부를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UFG 훈련을 중단을 했고, 매티스나 주한미군 사령관 등 군 참모들이나 한국 정부와의 합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러는데 결국 이 또한 이 트럼프의 아주 성급한 선불이었다는 거죠. 근데 폼페이오 최근 발언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엄격한 시간표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아서 미국 의회나 언론이나 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아주 나쁜 투자를 했다. 자, 아주 나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들은 트럼프가 협상에 실패했고 모두가 쉬우면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북한이 향후에 그 협상 때문에 비핵화 조치를 취할 거라는 데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극히 위험한 벤처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면 투자를 했냐? 그 기업이 한마디로 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위장으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을 한 부분에 트럼프라는 투자가가 이 보증을 써줬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결국은 김정은과 또 여기에 이 미국 이상으로 모험을 한 위험천만한 한국의 문재인과 이렇게 서로 떨어지지 못하고 앞으로 트럼프 임기 2년 동안 내내 갈 것이다. 그 사이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어쨌든 서로 엮였으니 좋은 결과로 나올 거고 발을 못 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김정은도 한눈 팔면 전쟁에서 진다라는 칼럼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청와대 핵심들은 트럼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들은 사석에서도 트럼프가 이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평화로 전환시킨 주역이라고 하면서 트럼프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평화 프로세스가 치명상을 입는다 이래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한국의 좌파들이 댓글에서부터 트럼프의 무사 건강을 빌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의 청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6.12 미북 회담을 앞두고 이 폴라 화이트, 그 다음에 프랭클린 그레이엄 등 미국 역대 대통령들과 가까운 미국의 목사들한테 미북 회담이 잘 될 거니 이 목회자들이 트럼프한테 기운을 내라고 말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21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내려서 지쳐 보이자 문재인이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자,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잃지 않겠다는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이 일의 기획자니 이제 한 배에 올라탄 동업자가 문제가 생기면 저들도 간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불안하고 미국 의회 싱크탱크 언론은 김정은과의 회담에 불만이고 CVID 근처도 못 가고 김정은을 강화시켰고 오히려 김정은은 비핵화를 잘할 테니 믿어달라고 막연한 말만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고 그리고 천하의 미국이 이제는 북한한테 들미가 잡혀서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고 한탄이 늘고 있고 그 사이에 제재 분위기는 흐트러지고 이제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북중 국경은 무너지고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고 북중 국경 일대에 그리고 북한이 지금 복수의 장소에서 핵 개발 하기 위한 연료 생산을 더 늘려왔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이 와중에서 폼페이오가 지금 6일 북한에 가서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받아오겠다 하지만은 잘 안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성자는 김정은이었는데 아무것도 내주지도 않고 세계 최강 지도자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해서 이기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보여줬고 즉 트럼프가 11월 6일 중간선거에 초조해하는 것을 들미 잡아서 전투에서 이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파키스탄이나 인도, 이스라엘처럼 핵 보유국 인정을 받을 거라고 지금 북한의 목표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북한이 이런 꼼수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즉 미국은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의회, 싱크탱크, 언론의 비판, 검증, 대안 제시를 통해서 움직이는
유기체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호 신뢰와 진정성 없이는 이 100을 넘을 수 없는데, 그런데 김정은이가 과연 핵을 내려놓고 미국과 정말로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간에 중국도 겉으로는 멀리하는 척하던 고립무원의 김정은이가 한국의 문재인을 만나고 또 문재인을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에 연결되고 이까지 온 것도 기적적인 부분인데, 이 이후에 이런 상황으로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지금 김정은이 현재 하는 태도를 보면 무슨 이 트럼프의 선의를 배신을 하지 않을 거다. 저는 100%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북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지금 곧 맞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변화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미 회담 이전의 상태로는 못 돌아가는데, 장마당 등이 활성화되고 있고 해서 주민들이 부와 자유의 맛도 알게 됐는데, 자, 이런 속에서 김정은이 다시 한번 핵 문제로 장난을 쳐서 미국과 서방 세계와 다시 긴장으로 돌아갈 경우에 북한의 경제가 버틸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방되어 간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김정은 일가가 목을 쥐고 앉아서 북한의 전체 경제를 겉으로는 개방이고 실제 내용적으로는 다 통제해 가면서 가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또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은은 아마 속이는 보고서를 내게 될 거라고 보고요. 머지않아요. 그 보고서가 나오는 타이밍에서 아마 미 북 간의 말기가 한번 나면서 트럼프가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은을 끌고 가는데 부담이 되어서 못하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걸 11월 6일 뒤로 미루고 싶은 심정일 거고, 김정은은 그런 트럼프의 약점을 알면서 최대한 늦추어서 11월 6일 이전에 형식적인 부분만으로 때우려고 할 거고, 트럼프가 그걸 수용하라고 오히려 압박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내에서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핵연료 생산을 늘리고 있다라는 보도처럼 어떠한 북한에 관한 정보가 더 터질지 모르고, 그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예기치 않게 이 사태가 지금 감당 불가한 행태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폭로, 국방정보국의 폭로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곧 미국에서 북한에서 터져 나올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을 문재인에게 책임 전가하고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이까지는 한번 해봐야지, 안 해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둘러대면서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180도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공격에 전념을 하려고 할 거다. 자, 그때는 누가 당하느냐? 문재인한테 쏘갔다라고 트럼프는 100% 떠넘길 거라고 보입니다. 그게 언제냐? 그게 이제 11월 6일을 전후로 한 시점이 될 건데, 미국 내에서 이런 보고서가 한 두세 개 더 터져 나와버리면 아마 북한이 신고를 할 때쯤에 미국에서 북한의 핵이 대략 몇 개다라고 이야기가 터져 나올 거고, 보고서가. 그러면 북한에 신고한 내용과 미국 내 보고서의 격차가 너무 클 거기 때문에 이걸 김정은이 11월 6일 이후로 미루려고 해보겠지만은 11월 6일까지 북한이 핵 실태 보고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미국 의회 등에 의해서 지금 북한과의 협상은 깨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코너에 몰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북핵으로 재미를 좀 본 부분이 이 시간 이후로는 점점 궁지에 몰려갈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통 때 트럼프 같으면 범인을 색출해라. 누가 이걸 갖다가 국방정보국에 북한의 핵 실태를 지금 핵 생산을 늘려가고 있다고 언론에 깠냐라고 할 건데, 그걸 그렇게 까서 처벌하는 과정을 보면 트럼프가 북한의 핵이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비핵화가 가능한 듯이 그것을 덮고 왔다라는 문제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미국 내에서 매우 심각함에도 덮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아마 그 책임 최종적으로 다 덮어 쓰게 될 겁니다.